남편은 치는 기운은 있어도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면 매일 희생해야 돼, 남편이. 양이원형 사주를 보면 양이원형 사주는 일반 철학관에서는 조금 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에요. 간혹가다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달이 있는데 그거는 천계의 흐름을 매일같이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달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천계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가끔 거꾸로 돌아가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럼 역행을 해서 다시 잡으면 이 날이 신해, 계사, 임자. 신은 제가 볼 때는 계묘로 보여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태어난 날이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그림은 신강,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굉장히 적은 사주는 신약.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사주가 조금 육친관계 어려운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여자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육친관계가 되게 쉬워. 근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육친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플러스일 때 육친관계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 육친관계를 푸는 방법은 항상 본인 위주로, 본인이 쉽게 말해서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는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어요. 근데 임수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 임수가 쉽게 말해서 비견, 본인이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본인, 플러스인데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가졌지만 이게 같은 비견이라는 같은 여자 형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도 본인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말해서 같은 남자 형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겁재라고 그래.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태어났으면 여자니까 그냥 마이너스면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 플러스로 태어났을 때는 같은 플러스가 같은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걸 같은 어깨가 똑같다. 그래서 비견, 겁재는 다르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남자 형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수를 가지고 있는 건 여자친구로 보는 거고 이 개수로 보는 거는 남자친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본인이면 본인을 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난 사람은 오행에서 금이 수를 생해주니까 금이 예를 들어서 나를 생했다,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라는 건 이제 경, 신, 신유 이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걸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인성이라 그래요. 나를 낳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공부, 교육계통. 신약일 때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음양이 똑같아야 쉽게 말해서 엄마겠죠. 그럼 나하고 음양이 똑같은 건 경하고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편, 쉽게 나하고 같은 편이야. 그래서 편인, 이 편인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음양이 다른 신유가 있겠죠. 이거를 외삼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음양이 달라야지 마이너스라도 나한테는 남자 외삼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음양이 다르니까 얘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음양이 다를 때는 정자를 붙이고 같은 편일 때는 편자를 붙인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인성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니까 같은 내가 여자가 임수야.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편이 같은 음양인 게 여자겠죠. 그러면 내가 물인데 내가 낳다 이 말이야. 내가 생한 거 쉽게 생각하세요. 나를 생한 거는 엄마고 내가 생한 거는 자식이다 이 말이야. 여자 사주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생 목이니까 목에는 갑인이 있고 을묘가 있겠죠. 똑같이 생각하세요. 나하고 똑같은 이 갑인이 똑같으니까 식신 얘가 딸인 거예요. 음양이 다른 상관 얘가 아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 통틀어서 이걸 식상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니까 사업체.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랫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화가 있겠죠. 화에는 병화가 있고 또 사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오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럼 이 통틀어서 이거를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성. 그러면 이 재성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재물. 그러니까 큰 재물, 작은 재물.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같은 편이겠죠. 같은 편은 시어머니예요. 여자니까. 그러면 병화하고 사화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음양이 똑같으니까 이걸 편재.
나 음양이 달라야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겠죠. 이걸 정자를 붙여서 정제, 이걸 통틀어서 재성이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시어머니가 왜 돼 있느냐? 시어머니가 난 사람이 있겠죠. 시어머니가 난 사람, 생한 사람 누굴까요? 시어머니가 쓴 사람은 남편이죠. 그죠? 남편은 나를 다스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쉽게 말해서 관성이에요. 이 쉽게 말해서 화는 뭐를 생해요? 토를 생해죠. 토는 무진술, 기충미. 제가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예를 들어서 음양이 달라야 남편이겠죠. 그럼 이거를 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남편을 낳은 거죠. 시어머니도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정관은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기충미는 정관이라 하고, 그러면 이제 편관이겠죠. 그럼 남편이 여자 형제가 아닌 거예요. 편관. 같은 편. 그래서 이걸 편관, 이걸 통틀어서 정관이라 한다. 그러면서 나를 어때요? 시누이도 나를 다스리는 거고 남편도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여자의 육친관계예요. 여자 육친관계가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해드렸어요. 원래 제일 어려운 게 남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태어나서 육친관계, 일간이 마이너스일 때 육친관계가 어렵고, 여자 사주에서는 여자면 마이너스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육친관계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쉽게 육친관계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강일 때는 임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많이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나를 생해주는 지하수.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신강이면서 물은 많고 지하수도 있고 나무가 많아, 이렇게 신상관이. 근데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햇볕은 있어. 근데 이 신강사주에서는 원래 지하수가 많은데 이사주에서는 금이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물이 아까 본인이라 그랬죠? 본인, 형제, 친구 같은 여자들을 얘기하는. 그럼 물이 많으면 또 이 그림만 그리면 쉽게 사주를 풀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나무가 막 자라겠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아까 생해주는 식신상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식,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 그래서 이 사주도 식신상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상관이 신강하면서 식신상관이 세면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건 끝까지. 그래도 권력에 대해 욕심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데 이런 사주도 자식 나면서 남편을 깨는 사주예요. 특히 이 화가 없을 때.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화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토는 치지 않는데 천간에서 나무가 들어올 때는 그게 어려워요. 천간에서 이제 물이. 이제 지지에는 사화가 있는데 천간에는 불이 없어.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천간에 간목이 들어왔어. 그럼 나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화가 없어요. 그럼 막바로 어때요? 땅을 갈라놓겠죠. 화분은 요만한데 큰 나무 하나, 대운에서 이 나무가, 어렸을 때 나무가 들어왔었네요. 이 나무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진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손님이 왔을 때는 이 천간에 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화. 그래야 남편을 치질 못해요. 방법은 안 알려드릴게요. 풍수적으로 이게 푸는 방법, 이 없애는 방법이, 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풍수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나무가 들어올 땐 땅이 갈라지죠. 그럼 화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화분이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치는 기운은 있어도 필요는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면 매일 희생해야 돼, 남편. 비유 맞추랴 희생하랴, 미안하다고 희생하랴. 그러면서 이 토가 없으면 또 의심도 많아요. 이 토는 우리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을 괴롭히는 사주. 근데 남편은 본인한테 이익을 줘. 생활비 줘. 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충실한 사주예요. 직업 정신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운에 해당하는 거거든. 권력력이 강한 거예요. 환경운동 하다가 어쩌다가 문재인 대통령 잘 만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 되니까 국회의원 하면 권력을 맛을 본 거거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노이즈 마케팅.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년에 민주당은 대패예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참 비극인데 한마디로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진영 논리에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때리고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게 아이러니야. 그런 사람들은 특정 지역 많이 사는 사람들은 또 가면 또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자꾸 합니다. 후쿠시마 2번인가 갔을 거예요. 머리 스프레이 잔뜩 뿌리고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스프레이 잔뜩 뿌리고 딱딱한 머리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가서 뭐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온 거야. 어떻게든지 사진 한 번 더 찍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지지들 개딸들한테 어떻게든 선동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또 특정 지역 사람들 또 뽑아주거든. 그렇게 마케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하면 토가 왔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약해요. 위산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는 사주. 그다음 금이 없는 사주들은 대체로 금은 대장, 기관지, 폐, 뼈예요. 이런 사주는 나무가 많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약간의 결벽증. 이 나무라는 거는 멘탈, 정신력이에요. 맨날 이 노이즈 마케팅 하면서 이렇게 해도 버티고 있는 게 이재명도 나무가 많아서 멘탈이 강해서 그런 거고 이 사주도 멘탈이 강해요. 그 대신 금이 없으면 금이라는 건 대장에서 하는 일은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호르몬도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체력이 딸려서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주예요. 그냥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어떻게든 후원금이나 받아 처먹고 국민 세금이나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받아 처먹고 그래서 하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운을 보면 기분 나쁘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토가 들어와 있네요. 대운에서. 그럼 이 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그러면 전 사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을 바꿔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대운은 좋아요. 60% 대운은 좋은데 올해 구설이 조금 맞냐? 올해는 개면이야. 물하고 올해는 20%하고 나무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땅이 자꾸 갈라지니까 명예손성은 되더라도 대운이 좋으니까 기운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네요. 이번 달도 이 사주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막 징글징글 저런 개또라이가 있고 쓰레기네 이래도 저쪽 지방 사람들, 특정 지역 사람들은 어휴 뭐야 저쟤 뭐 뽑아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은경 사주 볼 때 신약한 사주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이제 왜냐면 오늘 좀 육친관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이제 문자가 많이 오세요. 제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강의를 좀 해드리겠다.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남자나 여자로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